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초경량 배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초경량 배낭입니다. 최근에 배낭들이 진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보들은 제가 그 이전에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고, 내부 프레임이 적용되고, 외부 프레임이 적용되고, 다음에 허리끈이 두툼해지고 이런, 다음에 벤틸레이션이 등판에, 이렇게 부착되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최근에, 배낭은 이제 가벼운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증명할 수는 없고요. 오스프리가 제일 먼저 가벼운 쪽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가 그 뒤를 따르는 형국이고,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큰 배낭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나가니까 다른 업체들도 그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배낭 무거웠죠. 예. 물론 이게 이제 그레고리만 그렇게 무거웠던 건 아닙니다. 어느 메이커나 다, 무겁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시되는 그레고리 배낭들은 신형 배낭들이죠. 이것들은 정말 가볍더라고요. 예. 파라곤, 메이븐, 이런 것들은 엄청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다만 무게를 더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버클 같은 것들을 너무 작은 걸 썼어요. 그래서 가끔 이게 파손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레고리에서 그 파손된 그 버클을 그 버클은 동대문 시장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작은 소형 버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환해주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산행 중에 버클이 깨지거나 하면 낭패를 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레고리 하면 유명한 배낭이 있죠. 발토로라고. 이 발토로라는 배낭은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였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예전 발토로는 그게 땀이 차고 이러니까 그 땀 냄새가 좀 지독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래서 할 수 없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토로마저도 최근에 나오는 발토로들은 예전 발토로와 다릅니다.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레고리나 오스프리나 또는 도이터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가벼운 배낭들, 이거보다 훨씬 가벼운 배낭이 있습니다. 그게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라는 걸로 만든 그런 배낭입니다. 이 초고분자량, 발음도 어렵죠. 폴리에틸렌은 다이니마 또는 스펙트라 이런 그 브랜드 이름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합성수지입니다. 근데 이 합성수지가 가볍습니다. 비중이 0.97밖에 안 됩니다. 0.97이니까 물보다 가볍다는 이야기죠. 네,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다가 인장 강도하고 내열 강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케블라가 우리가 방탄조끼를 만들 때 쓰는 케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케블라가 강철에 7배 정도, 독일 무기일 때 정도 그 인장 강도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은 15배입니다. 케블라보다 2배 더 인장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가볍고 질긴 배낭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다이니마가 직접 이 배낭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니마를 가지고 직조를 한 다음에, 다이니마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엮어서 직조를 한 다음에 그 양옆에다가 페트라고 아시죠? 페트병 할 때 그 얇은 필름을 접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원단을 다이니마 컴포짓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이니마 컴포짓 파이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거를 이제 줄여서 그 DCF라 그러는데 이 DCF를 그 다이니마 컴포짓 파이버 이거를 갖다가 배낭에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DCF를 예전에는 큐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큐벤이었냐면 그거를 처음에 DCF를 만들었던 회사가 큐빅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자기 회사 이름을 비슷하게 따서 큐벤이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그걸 원래 다이니마를 생산하던 네덜란드의 DCM인가? DSM이네요. 예, DS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다이니마를 원래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그 큐벤을 사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DCF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인가 DSM이 큐빅이라는 그 회사를 사버려가지고 이제는 큐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다이니마로 이제 통일이 된 겁니다. 이 처음에 나왔던 큐벤을 이용해서 배낭을 처음 만들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골라이트입니다. 이 골라이트는 그 이후에 이제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헤매다가 그 다음에 마이트레일인가 하는 회사로 회사명을 바꿨다가 지금은 폐업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있는 골라이트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예, 지금 있는 골라이트는 이제 등산 의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골라이트 이후에 이 골라이트가 처음으로 큐벤 배낭을 만든 게 1998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시장에서 강자로 등장한 업체가 HMG입니다.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기어라는 이게 메인주인가 미국의 메인주인가 거기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보급에 적극 나서서 지금도 이 회사가 이 그 다이니마 배낭 시장에 있어서는 제일 강자입니다. 이 배낭이 이제 그 시그너처 모델입니다. 거기서 나온 윈드라이더라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겼죠. 뭐, 저기, 메쉬로 된 망태기 같은 게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HMG 말고도 제법 많은 회사들이 이 다이니마 배낭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그 마운틴 하드웨어. 다 아시죠? 마운틴 하드웨어. 거기서 알파인 라이트라는 그런 시리즈 배낭이 나옵니다. 이게 다이니마로 만든 겁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렛에서도 만듭니다. 밀렛은 트릴로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 다이몬드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블랙 다이몬드에서는 블리츠라는 이름으로 이 시리즈로 이 배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엑스패드에서도 화이트아웃이란 그런 그 이름으로 이 그 다이니마 배낭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회사도 이걸 만듭니다. 그 네이처 하이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 이 회사는 우리 그 백패킹 하는 분들한테는 제법 좀 익숙할 수 있는 메이커입니다. 네이처 하이크가 뭐냐면 이제 네이처 하이크의 앞 글자가 NH지 않습니까? NH. 그래서 우리 그 농담 삼아서 농협 거기서 텐트도 나오고 또 뭐 그 에어필로우 이것도 나오고 뭐 제법 많이 나오죠. 이제 그 캠핑용품들이. 그래서 그걸 농협 텐트니 뭐 농협 베개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국 업체에서도 이 다이니마 배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브랜드 이름은 3FUL 기업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눈에 띄십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헤드, 우리가 말하는 배낭의 헤드, 톱 리드라 그러죠. 톱 리드가 지금 없습니다, 다들. 두 번째,
윈드라이더는 그래도 망태기 같은 게 메쉬 망태기가 뒤쪽에 붙어 있는데 나머지는 사이드 포켓, 캥거루 포켓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사이드 포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대부분 다 알파인이나 어택용입니다. 그나마 이제 HMG에서 나오는 그 윈드라이더는 이렇게 그 메쉬로 된 이렇게 수납 장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나마 하이킹용으로 또는 당일 산행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배낭입니다. 근데 다 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을까요? 왜 다 이렇게 뭐 A사 배낭이나 B사 배낭 이것도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다이니마 배낭들은 봉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봉틀로 박아서 천들을 서로 붙이고 그 다음에 재봉틀로 박아서 이 그 어깨끈을 고정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본드로 붙입니다. 봉제를 할 수 있어야지 수납 장치들을 더 쉽고 튼튼하게 배낭에 붙일 수 있는데 이게 본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다이니마 배낭들은 이 다이니마 그 컴포짓 페이브릭이나 또는 컴포짓 파이버는 방수가 됩니다. 페트 필름을 발라놨으니까 앞뒤로 당연히 방수가 되죠. 거기다 구멍을 재봉질을 해서 그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수 기능이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실링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옷이나 텐트는 큰 하중이 가해지지가 않는데 이 배낭은 다릅니다. 굉장히 큰 하중, 뭐 대형 배낭 같으면 뭐 20kg, 30kg를 그것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하중이 배낭에 가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실링이. 예, 견디지 못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이 배낭들은 재봉사로 봉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다이내믹 컴포짓 패브릭은 샌드위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다이내믹으로 직조한 거를 넣고 양쪽에 페트 필름을 붙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페트 필름이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이 페트 필름은 그렇게 인장력이 좋은 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이 이렇게 자꾸 당기지 않겠습니까? 힘을 받아서. 구멍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니마 배낭은 전부 본드로 처리합니다. 이 페트 필름 때문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이 페트 필름이 내마모성이 약해요. 그러면서 약간 우리 페트병 보시면 약간 뽀도독뽀도하고 이렇게 유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잘 구겨집니다. 네. 두 번째는 마모가 잘 되니까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사용 횟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다이니마 배낭들은 수명을 5, 6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 배낭들이 저러냐? 다이니마 배낭들은 다 저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통 일반적인 배낭처럼 보이는 다이니마 배낭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배낭이 제가 다이니마로 만든 배낭 중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치는 배낭입니다. 칠로기어라는 데서 나온 워크색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헤드도 있죠. 네. 헤드도 있고 중간에 그
그 ISX를 거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캥거루 주머니 비슷한 것도 있죠. 예. 예, 심지어 밑에 보시면, 예, 그 침낭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75리터짜리입니다. 근데 가격이 $1,600입니다. 거의 200만원 돈 가까이 되죠. 예. 비쌉니다. 이건 대신에 이제 확장하면 90리터까지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그 위에 그 탑 리드 저거 없애버리고 줄이면 50리터까지 가변 용량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 다 또 그 선금 내시고 한참 기다리셔야지 주문 제작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다이내마 배낭의 문제점 또는 단점, 물론 가볍고 질기다는 그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 이외에도 다시 한번 이 배낭들을 제가 쭉 나열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 배낭의 그 전면이 아니고 후면 쪽입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어깨끈하고 허리끈을 잘 보세요. 대부분 엄청 가늘고 패딩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다 무게 줄이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등판에 벤틸레이션도 대부분 없습니다. 따라서 수납 장치도 없고 어깨끈도 가늘고 허리끈도 가늘고 예, 패딩도 별로 없고 예. 이건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등산 동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배낭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호인께서는 이런 배낭에 가볍다고 탐을 내시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네. 최근 다이내마 배낭들이 이제 싸지긴 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싸지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재봉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지금은 이제 페트 필름을 이렇게 붙이는데 그 페트 필름이 아니고 이제 그보다 더 인장 강도가 강한 어떤 다른 솔루션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반 동호인들도 아마 이 배낭을 쓰시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